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7주차 1교시 사업계획서와 사업타당성 분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첫 번째, 사업계획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그 첫 번째, 사업 개요, 시장 분석, 조달 계획, 입지 분석 등등 살펴보고요. 이어서 연구개발 사업 계획서의 그 실전 사례, 실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해요. 그 개념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문서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현황, 기업의 조직, 시장 구조, 자금 조달, 투자 규모, 인력 구조, 기술 현황, 매출액, 생산 계획, 고객 특성, 마케팅 전략 등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단기 계획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요. 회사 개요, 회사 연역, 시장의 구조, 그리고 기대 효과, 재무 계획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계획서를 우리는 사업 계획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학기 시작할 때 이번 학기 나 뭐뭐 할 거야? 무슨 과목 들을 거야? 이 과목은 무슨 요일날 들을 거야? 뭐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번 학기는 각 과목당 모두 A 플러스 받아서 4.5 만점에 4.5 받아서 나 A작품 받을 거야 라는 여러분의 한 학기 계획서를 작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이 사업 구상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또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제반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계획서가 있는 사업과 계획서 없이 하는 사업과 물론 차이가 많이 있겠죠?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시행착오 방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창업자 스스로 발전 계획을 설계하여 검토하는 내부용과 사업 계획을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부 투자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엔젤, 벤처 캐피탈 등등을 말하는 거겠죠. 또한 개인 투자자 등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필요한 외부용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사업계획서는 내부용이 있고요, 외부용이 있어요. 내부용은 우리 스스로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 발전 계획을, 설계를 스스로 검토해 보는 것이고, 외부용은 외부에 우리 회사는 이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많이 투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외부용 사업 계획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통과. 또 필요성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외부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나 심사기관이 우리 회사의 사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사항들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있는 사업 내용이나 심사 기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겠죠.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용을 작성하는 이유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외부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또한 사업 내용, 상대방이 뭐 엔젤이라든가 벤처 캐피탈 등등, 뭐 은행, 금융기관 등등이 심사 기준이 무엇이고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심사 기준에 맞게 우리가 잘 사업 내용들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심사 기준에 맞게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 평점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작성 순서와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된 사례를 보게 될 텐데요.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7개 있죠. 이 순서가 이와 같은 일방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 첫 번째, 작성 목적에 따른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작성 목적이나 심사 기간에 따라서 소정 양식 유무를 살펴봐야 되겠죠. 심사 기간마다 양식이 다르겠죠. 뭐 그냥 A4로 하느니 아니면 워드로 하는지 등등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순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회사마다 원하는 양식이 다르니까 그 회사 원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그런 얘기고요. 작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목차를 또 설정해야 되고요. 또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작성할 계획서의 양식을 구성하고 확정하고요. 여섯 번째, 실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내용이나 표지 등을 편집하고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 상대방에 맞게 작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소정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죠.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작성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부형이 있고 외부형이 있어요. 내부형이라 하면 설립자 스스로, 창업자 스스로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학기 어떤 계획서 작성하겠죠? 하루 일과표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한 학기 계획서도 있겠죠?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시행착오 예방, 두 번째 성공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작성하다 보게 되면 뭐 체계적으로 또 검토하게 돼요. 이제 외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형은 우리의 사업 계획을 금융기관이나 외부 투자자, 즉 엔젤, 벤처 캐피탈 등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설득시키는 데 있어요. 즉 외부형은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면 당신도 우리가 성공할 테니 당신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형을 만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작성하고 상대방한테 설득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형이 있고 외부형이 있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이제 들어가는 내용, 그 첫 번째 일반적인 현황을 작성해요. 가장 먼저 사업계획서의 일반적인 현황. 우리 회사는요, 창업자의 성향이라든가 살아온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아이템이라든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왔어요. 따라서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나의 노하우, 살아온 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자의 추진력 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느 회사에 투자하게 될 때는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회사 설립자, 창업자, 능력 플러스 인성 등등을 먼저 봐야 되겠죠. 사업 개요, 사업 내용과 사업 계획, 사업 목표, 기대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상황과 시장 규모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경쟁 관계 등을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시장 상황이 뭐 호경기예요, 불경기예요? 우리는 호경기에도 성장할 수 있고 불경기에도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시장의 규모, 시장성이 아주 넓습니다.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고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해야 되겠죠. 커피숍이요?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단지 경쟁 관계가 또 치열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도 넓지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또 우리 회사의 성장성은 이래요. 수익성 이래요. 안정성 이래요. 유동성 이래요. 여러분도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뭐 이성 간의 친구를 만나려고 할 때 아직은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의 성장성도 살펴보고 상대방의 향후 수익성, 상대방의 향후 안정성, 상대방의 향후 유동성 등등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맞겠죠. 경쟁관계는 뭘까요? 내가 쟤랑 사귀게 되면 제 주변에 수많은 나의 경쟁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등등등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기업의 판매 전략과 형태를 파악하여 비교 우위 전략과 메뉴, 서비스, 가격 등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커피숍인데 커피숍 하는데 각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옆 건물에도 있고 내가 하는 건물에도 또 제가 1층에 있다 했고 상대방도 옆에 있고 상대방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은지 안 높은지 봐야 되고 메뉴가 더 다양한지 서비스가 더 좋은지 가격이 더 우리가 더 훌륭한지 착한지 또 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 등등등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인테리어 어떤지 분위기 어떤지 더 중요한 거겠죠. 재무계획도 필요합니다. 소요 자금을 예상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보니까 한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 준비했는데요. 하다 보니 메뉴도 좀 더 늘려야 되겠고요. 인테리어도 조금 더 소파도 좀 더 편하게 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광고 홍보도 해야 되고 가끔 서비스도 줘야 되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겠죠. 1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한 50만 원도 필요해요. 그 50만 원 필요할 때 그 50만 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또 이제 매출액, 또 자금 조달,
예상 손익분기점 등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커피점을 했으니 대로변에 있으니 한 달에 임대료가 100만원 뭐 200만원 임대료가 나가니까 하루마다 우리 매출액은 우리도 매출액을 대략 50만원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이면 얼마 정도 한 1,500만원 나와야 되나? 뭐 이렇게 작성해야 되고, 예상 손익분기점 각가지 비용을 다 감안한다면 매일 50만원 이상 팔아야 되나? 100만원 이상 팔아야 되나? 뭐 20만원 이상 팔아야 되나? 매일매일의 손익분기점도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생산계획입니다. 판매계획과 생산계획, 재고량 등을 추정하여 수시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가끔 보면 커피숍 가끔 가면 동네에 뭐 유명 브랜드가 아닌, 저는 커피숍을 자주 가요. 맛이 좀 더 달라요. 뭐 스타벅스나 투썸이라든가 뭐 탐앤탐스, 앤드리너스, 뭐 에디아 또 물론 좋아요. 맛있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동네 이제 그 개인적인 그 커피숍도 가끔 가요. 네. 근데 가끔 보면 그 커피 재고가 떨어져 가지고요. 오늘은 커피 안 돼요. 뭐 다른 거 드시면 안 될까요? 뭐 아이스티로 드시죠. 뭐 이렇게 할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고량을 측정을 잘 못한 거겠죠. 했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재고량을 알고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평소에는 일주일이면 왔는데 오는데 열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 등등. 그래서 판매 계획, 생산 계획, 재고량 등을 수시로 추정해서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인사 계획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적정 인력을 산출해 가지고요, 필요 인력을 채용, 교육, 배치 등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물론 사장님도 와서 일을 하겠으나 커피숍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한 번에 한 2명 정도 해요. 물론 작은 데는 혼자서 할 수 충분히 있고요. 조금 한 중간쯤 되면 2명, 뭐 많이 큰 데는 뭐 3명, 4명도 하고 있어요. 뭐 스타벅스 정도 되면 3명, 4명도 하고 있죠. 그 아르바이트의 적정 연령, 네. 아마 그 주인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그 스케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수시로 바뀔 때마다 필요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배치 등등을 해야 되겠죠. 너는 주문 받아요. 너는 바리스타니까 경험 많으니까 잘 만들어 보세요. 너는 청소라든가 뭐 위생 쪽 담당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조달 계획도 있어요. 판매량과 생산량, 재고량을 파악해 가지고 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 뭐 유통적인 측면, 뭐 이런 등등, 뭐 보급적인 측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지 및 상권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를 수시로 파악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예전에 누가 그래요. 고깃집을 하는데 손님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게 앞 골목길에 딱 나갔더니 오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싸늘하더래요. 와, 오늘 장사 어찌하면 되겠니? 뭐 점포 안에 손님이 있든 없든 그래도 그 점포 앞에 골목길에 오가는 사람이라도 많아야 희망이라도 갖게 되겠죠. 그런 얘기. 유동인구가 많으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느냐? 주택가가 가까이 있느냐? 번화가냐? 등등 상권과 경쟁사 위치 등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에 외부형으로 나갈 때 입지 및 상권도 설명하는데, 우리 커피숍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동인구 많아요. 1층에 하고 있어요. 주변에 식당이 많아 가지고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러 많이 올 수 있어요. 또 주택가도 가까이 있어 가지고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가 3,000 가구가 있어요. 뭐 1,000 가구가 있어요. 뭐 배달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뭐 번화가
우리 커피숍 앞에 버스 정거장 있어요? 뭐 지하철 정거장 있어요? 뭐 역세권이에요? 이런 거 설명도 해줘야 되는 거겠죠. 통과. 이제 10번째 스와트 분석 SWOT 요거 우리가 뒷부분에 그 2교시 때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사업 아이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4가지 요소로 분석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스와트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분석할 때 한번 공부하게 되는데 사업 계획서라는 게 결국 마케팅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 기회, 오퍼튜니티, 위협, 트리트 이렇게 약 4개예요. 약자입니다. SWOT. 2교시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 추진 계획을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창업 이후 각 부문별 추진 사항과 인허가 등 법률적 문제 등을 자세히 작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실전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화면이 조금 흐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여러분들이 교재가 준비를 하셨으면 교재를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제안 과제명이에요. 무슨 제안을 할 거니? 뭐 커피숍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커피숍 할 거예요. 커피숍 하면서 케이크도 팔고요. 빵도 간단한 빵도 팔고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자, 뭐 기관 있으면 기관,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 이름이라든가 뭐 전화번호 등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연구 기간이 어떻게 되느니 라고 따지는 거겠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커피숍 관련 사업 계획을 한번 쭉 작성해 보려고 해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 보려고 해요. 뭐 커피숍을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커피숍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 기간을 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상 연구비는 얼마나 돼요? 뭐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뭐 1000만 원, 1억이요 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제가 읽어줄게요. 연구 사업 구분이에요. 환경정책 연구 개발 사업이냐 또는 조사 연구 사업이냐 또 산학 연합 협력 연구 개발 사업이냐 라고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경정책 연구개발 사업에는 환경정책입니다. 또는 생활환경이에요. 뭐 건강위해성이에요. 자연환경관리예요. 환경오염사고 대비예요. 기타예요. 내가 필요한 거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대기, 수질, 뭐 지하수 포함이고요. 뭐 폐기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은 이제 토양 포함이고요. 사전 오염 예방 기술입니다. 뭐 기타입니다.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겠죠. 세 번째, 환경 신기술 개발이냐, 환경 애로사항 해결이냐, 기타냐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사항에 해당 사항에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꽉 채우는 게 좋아요. 네. 빈칸을 남겨놓는 것보다 꽉 채우는 게 상대방이 볼 때는 성의가 있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요점 정리를 잘해요. 요점만 딱딱 적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왕이면 요점 잘하고 좀 더 꽉 채우면 좀 더 좋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주요 연구 내용. 우리 이번에 연구 개발할 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은 무엇입니다.
또 연구 성과가 나타날 경우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다 라고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군안에다가 이제 기타 등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개발 사업 계획서 폼은요, 예스 폼에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예스 폼하고 사전 협력했고요. 예스 폼으로부터 출처만 체크해 주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출처를 꼭 작성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화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성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화정보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즉 문화정보화의 추진 목표, 첫 번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쭉 작성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추진 계획을 또 작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는 문화예술 정보화를 할 겁니다. 세부사항으로 문화예술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이어서 다국어 디지털 한국문학관을 구축할 것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겠죠? 네, 이런 내용들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그 사업계획서의 실전 사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정보화 사업도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겁니다. 세 번째, 정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도 우리가 구축하려고 해요. 네 번째, 문화재 연구정보 시스템도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추가하려고 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업이에요. 문화사업을 정보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출판, 유통,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 종합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려고 해요.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 구축 운영하려고 해요. 또 게임 원격 교육 시스템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쭉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또 있을까요? 또 있죠. 이제 네 번째로 관광을 정보화로 하려고 해요. 종합 관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관광 안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하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사업에 같이 참여하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체육 정보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정보화 사업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또 보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가 있어요. 청소년 정보화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 사이버 상담센터 구축하려고 해요. 또 상담 지식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있니? 그럼 네, 또 있어요 라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일곱 번째, 도서관 정보화 사업도 하려고 그래요. 세부 내용으로는 도서관 정보 정산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어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또 시도하겠습니다 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 정보 여건 조성하려고 해요. 첫 번째, 디지털 한글 박물관을 설립하고요. 이어서 한국어 정보 지원 시스템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8가지에 대한 어떤 사업
했고 거기다 세부 내용까지 쭉 작성을 쭉 해서 상대방에게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이제 소요 예산도 우리가 작성을 해 줘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1단계는 100만원, 2단계 때는 뭐 한 300만원, 3단계 때는 한 400만원, 그래서 총 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요 예산까지 작성을 쭉 해주면 되는 거겠죠. 등등등. 이 자료도 우리가 예스폼에서 제가 출처를 가져왔습니다. 밝힙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들이 또 있대요.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계획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부문별 계획 일정 등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각 과목별 일정 계획 해야 되고요. 중간고사 때까지, 기말고사 때까지 또 일정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작성하는 게 좋은 거겠죠. 또 현실적으로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이상적인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내용들, 현실적인 것들을 적어달라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업 아이템이 차별화되어 가지고 독창적일수록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 누구나 다 하는 거 나도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나의 사업 아이템은 뭔가 상대방과 다른, 기존 업체와 다른 차별화되어 있고 독창적이에요. 따라서 뭔가 효율적입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끔 그 가수들, 신인 가수들 오디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승권, 결승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독창적인 차별성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기업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겁니다. 돈 벌어서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또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이 사업 하기만 하면 떼돈 벌어요. 이렇게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1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앞으로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성공해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항상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객관성을 갖추려면 뭔가 수치화돼야 돼요. 수치화, 양적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한 성공 가능성 80% 이상 가능합니다. 많이 벌어요가 아니라 뭐 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까지 벌 수 있고 매출액도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경쟁관계, 운영비 등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해 주세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항상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번 학기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4.5 만점에 4점을 맞고 싶은데, 모든 과목 A뿔 맞고 싶은데, 그러려면 최소한 하루에 매일 3시간 이상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각 과목별로 예습 복습 해줘야 되는데, 그쵸? 현실은 하루에 1시간도 공부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획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계획은, 계획서는 현실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여러분 계획서를 여러분 부모님께 보여주면 부모님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잘 적은 거고, 부모님이 씩 웃고 가면 뭔가 타당성 없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하기. 뭐 공부했나요? 사업계획서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등등. 사업계획서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뭔가 타당성 있고 이렇게 적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요.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